오늘은 두더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꾸 동물들이 거론되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나는 어떤 유형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의 두더지 유형은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시키면 좋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유형에 속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다시 만날 텐데 화면도 켜야 되고 마이크도 켜야 되고 메신저나 문자 보고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더지 유형은 전체적인 소통 중에서 일단 음성 소통에 조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곰 유형은 웹캠이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셨다면 두더지 유형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것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서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어색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방송을 오래 한 사람들도 내 실제 목소리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는 목소리와 기계를 통해서 녹음된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말할 때 하는 목소리가 진짜 실제 소리일 텐데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은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우리 귀에는 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귀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내 이를 통해서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는 뇌이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녹음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더 가늘게 별로 증폭이 없이 저음이 없이 좀 가볍게 들린다. 그래서 어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지점에서 어색해지시냐면 공식적인 문서를 발표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문어체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문어체화한 구어체로 바꿔야 하다 보니까 더 어색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부장님 점심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부장님 점심 메뉴를 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상회의에서 말하시거나 아니면 오디오만 켜 있는 상황에서 녹음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말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부담도 더 가중되는데 내가 들리는 소리도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말씀 속도가 많이 빠르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혼자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피드백이 늦거나 지연되거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소통을 이어가야 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같이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면 울림 현상이 세게 들어갑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접속이 지연되거나 음성의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음성 도구만 활용한 회의는 어떻습니까? 다시 되감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접속한 음성 회의 도구에 텍스트 기능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음성으로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녹음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언제 계속 다 녹음해서 그걸 다시 다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두더지 유형은 땅속으로 숨지 마시고 마이크 뒤로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되 마이크의 사용 방법이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내 오디오를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거해 보시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 유형들은 말씀하실 때 떨림이나 긴장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긴장과 떨림을 뚫고 내 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라인 문장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내가 생각한 걸 쭉 얘기하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작업들이 중간중간 대면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두더지 유형은 내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의 사용 경험이 많지 않고 적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크 사용이나 음성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글보다 좀 꺼려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디오 도구를 잘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조금씩 더 키워보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입은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오해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상대도 그렇게 접속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활용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보세요. 마이크, 언제나 이렇게 들고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요.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내 목소리부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목소리가 방송이나 기계음으로 녹음된 소리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내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감정도 넣을 수 있고 문장도 정리해서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드리는 방법은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방법. 그래서 제가 대면에서 만났던 분들께 드렸던 솔루션은 퇴근하시고 들어가셔서 가방을 내려놓으시자마자 지금 집에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1분 동안 녹음하세요 라고 솔루션 드렸었고요. 정치인 중에 연설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오디오 팟캐스트로 정치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잘하실 것 같은데 오디오만 하니까 본 실력이 안 나오셔서 비슷하게 매일매일 1분 말하기를 2주 동안 코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거든요. 단순히 수단에 좀 익숙해지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통이 편해지면 대부분의 소통의 시간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웹캠을 켜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조금 드는 일인데 마이크만 켜면 우리가 접속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전화에서 조금 업무 영역으로 형식만 변화된 것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와 우리 업무 상황에서의 오디오 도구 사용은 공적인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은 짧은 30초, 1분 녹음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